오늘은 다양한 규제로 매매력이 떨어져 보이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혜택도 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지 사례로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지난 주택임대사업 제도 영상에 이어서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주택수 문제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확인해봤다면 오늘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사례로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수 배제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안 됐는데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대규모 해제가 되면서 이제 많은 혜택이 다시 부활을 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컸던 거는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규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들인데 그 의무 사항 첫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간 매매가 제한이 되는데 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보유를 하면서 팔지 못한다라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임대사업자는 월세를 받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정부의 취지에도 맞고 저는 이런 장기적인 보유를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10년 이내 매각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10년 이내 매각할 때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다라는 거는 승계한다라는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가능해지긴 하죠. 10년 내 매각도 가능해지죠. 하지만 요즘같이 수익형 부동산이 매매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분명 규제가 이런 규제가 하나 더 붙는다는 건 그렇지 않아도 거래하기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료 1년에 5% 인상이 제한된다는 것도 꽤 크게 작용했어요. 왜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뭐 다세대 주택이나 한 번에 이제 입주 물량이 생겼을 때 보통 입주 초기에 임대료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량이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막 100세대, 200세대가 한꺼번에 풀리면 임대료가 처음에 높게 세팅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1년에 5% 이상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한 70만 원 하는데 월세를 한 40만 원에 나갔다. 그러면 이거를 30만 원을 복원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1년에 5% 이상 제한도 역시 큰 규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참 말이 많았던 보증보험 이 가입 절차도 어렵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먼저 규제가 들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하긴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대규모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혜택들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지난 시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 제한에서 이제 그 주택수를 갖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빼줄 수 있다든가 주택수 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데 한번 사례로 이 주택수 배제 문제가 얼마나 크게 다가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문제되는 분들입니다. 2023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사례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공시가 11억에 서울 마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 공시가 하나 보유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2주택이죠. 실질적으로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와 등록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적용 신청했을 경우에 1주택 공제금액 12억 이하로 적용이 돼서 11억짜리 마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결과가 되니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하지만 주택임대사업 미등록했을 때는 이제 공제금액이 12억이 아니라 2주택 공제금액 9억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총 합산해서 아파트 11억, 오피스텔 2억, 13억에서 9억 다주택 공제를 빼니까 4억의 과세 표준액이 발생하고요. 이 4억에 대해 3억까지는 0.5%, 1억
3억 초과 1억에 대해서는 0.7%가 적용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220만 원이 이제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현재는 220만 원이지만 이 규제가 어쨌든 풀리기 전, 이제 2023년 이전에 좀 완화되기 전으로 가면은 이게 500만 원, 600만 원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오피스텔이나 임대사업용 물건에는 되게 크게 많은 제한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완화했다는 점을 보고 만약에 내가 종합부동산세 고민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내 집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리는 분들은 한 번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이제 아예 월세를 목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월세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해요. 특히 뭐 경비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임대사업용 물건 중에 가장 안정성이 큰 거는 주택임대사업입니다. 특히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역세권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공실 리스크는 가장 낮거든요. 그리고 월세 임대 수익률도 최근 매매 가격이 많이 빠져서 한 5에서 6%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매물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고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득세 계산 차이가 이 정도가 납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 공제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같은 경우 200만 원이 적용이 돼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400만 원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비율도 무등록은 50%, 그 다음에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60%의 경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총 임대소득세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07만 8천 원이 적용되고 이거 물론 분리과세 적용했을 때입니다. 합산소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분리과세 적용했을 때 14% 플러스 지방세에서 107만 8천 원의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0.2%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111만 4천 원이 연 1,800만 원 받으시는 분, 월세 150만 원 받으시는 분이 111만 4천 원의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일단 경비율이 60%가 적용돼서 40%만 소득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400만 원을 또 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49만 2,800원 약 여기에서도 한 달치는 안 되지만 약 한 뭐 2분의 1 반달치 월세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도 우리가 혜택으로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행 예금으로 들어는 훨씬 더 절세 상품이고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은 은행 금리가 4% 5%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정기예금이 3.5%대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5%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800만 원을 받았을 때 이자 소득을 받았을 때 현재 이자 소득세 기준으로는 이자 소득세는 경비율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277만 2천 원이 발생하니 이미 이자 차이만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소액으로 임대 소득을 추구하려는 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한 1억 미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안정성도 높고 그 다음에 세금 측면이 절세되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양도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큰 규제 사항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1회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 집을 뭐 계속 이사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주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1회 제한 규제로 주택임대업에는 실익이 없고 그리고 10년 이내 매매 제한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양도 차익보다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맞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려주신 주택임대사업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네, 2024년 1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임대업은 10년 매매 제한, 그리고 5% 임대료 상한 제한, 보증보험 가입 등의 규제가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와 한계가 나한테 맞는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계는 분명하지만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부분 이런 분들을 고려할 때 현재 다주택자인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절세 포인트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배제 혜택이 크니까 나한테 맞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의 임대소득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경비율 제공이라든가 장기적인 소득세 절세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 이사를 자주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임대소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꾸준하게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소득세 절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2월 적용된 평생 비과세 1회 제한으로 단기 매매 차익을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집을 갖다가 투자재로서 단기적으로 뭐 2, 3년에 한 번씩 비과세 받아가면서 매매를 노리는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등록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